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물의 희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이 떨어지는 모습, 뭐 분수가 분출하는 모습, 졸졸 흘러가는 모습, 물의 모든 형태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로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환상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을 라벨의 음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아, 로마 대상 떨어진 사람이래. 뭐 이런 소문입니다. 학교는 뭐 자퇴했었대.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피아노 곡도 만들고 또 현악사전주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얄 테넨바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아주 뭐 흥행으로 엄청나게 성공했던 영화는 아니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웨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정면 구도로 찍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나와요. 맨 처음에 이 영화에서 타이틀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라벨의 현악사중주 두 번째 악장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틀만 이런 게 아니라 영화 전반에 걸쳐서 이런 구도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정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 굉장히 동양적인 음악인데요. 라벨의 현악사중주입니다. 계속해서 손으로 튀기는 피치카토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음악이 라벨의 현악사중주입니다. 라벨은 현악사중주를 몇 개를 썼을까요? 제가 번호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1905년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라벨 사건입니다. 라벨 사건.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냥 음악가인데, 작곡가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로마 대상에서 떨어졌고 이것이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왈칵 뒤집혔습니다. 심사위원이 최종 심사에서 라벨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본선에서 분명히 예선을 통과한 사람인데 본선에 시험 볼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뭐 이유는 이런 겁니다. 결선에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다 심사위원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예전에 뭐 부정입시 이런 것도 많았죠. 그런 사건 비슷한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라벨이 대단한 사람인데 대중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왜 떨어뜨렸습니까? 파리의 모든 음악가들이 라벨의 편에 섰습니다. 라벨이 떨어진 건 이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라벨을 굉장히 좋아했던 드뷔시 그리고 우리가 아베마리아라는 음악으로 잘 알고 있는 구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라벨의 편에 섰습니다. 음악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학가, 미술가들도 이 사람 편에 섰고요. 그 중에서 엄청난 대문호 로맹 롤랑이 정부에 직접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로맹 롤랑입니다. 저를 모르시면 간첩이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나라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됐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고 이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파리 음악원 교장이 해임당합니다. 라벨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묘책을 냅니다. 훨씬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은 국가에서 레종 도네르라는 상이었습니다. 누구나 타고 싶어 하고 이 상을 타면 정말 인생 풀릴 정도로 대단한 상이었는데 이 상을 주는 겁니다. 라벨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복수할 기회. 거절했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했어요. 저 안 합니다. 괜찮아요. 거절해도 남들은 이거 상탄 걸로 다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다음에 자기는 작곡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미거위 모음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미거위 모음곡. 어미거위는 말하자면 이 동화에서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천일야와 같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 보면 해설자가 따로 있잖아요. 세헤라제다라는 여자분이 이걸 하잖아요. 그분도 가상의 인물이지만 여기서는 엄마 거위가 새끼 거위들한테 동화를 읽어줍니다. 그 동화집에 굉장히 재밌는 유명한 동화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것도 여기 나오는 동화입니다. 이 파반느라는 느린 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파반느를 추는 장면. 동화를 소재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어미거위 모음곡입니다. 굉장히 묘한 음악들이 나와요. 라벨의 음악을 들으면 좀 몽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약 먹고 작곡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가 대화를 합니다. 위에서는 미녀가 대화를 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밑에서는 야수가 움직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야수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연주를 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곡입니다. 미녀와 야수의 대화. 가장 유명하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은 이 어미거위 모음곡의 마지막 곡입니다. 마법의 정원입니다. 마법의 정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CD를 번역을 할 때, 이 음악을 번역을 할 때 요술 정원 뭐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뭔가 좀 영화에 쓰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제목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마법의 정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마법의 정원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고 잠자는 그 숲속의 미녀가 숲속에서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멋진 음악이고 오늘은 저희가 이걸 현악사중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벨의 마법의 정원이었습니다. 원래 이 음악은 피아노 연탄곡으로 치는 음악입니다. 피아노 연탄곡. 두 명이서 피아노를 두 대를 놓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에서 양쪽에 앉아서 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음악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음악도 손이 4개나 되니까 이걸 편곡해서 칠 수가 있어요. 연탄곡으로 치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악을 보급하는 방법이었어요. CD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하면 다시 피아노 연탄곡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는 피아노 한 대씩 다 있으니까. 이걸 엄마하고 아이가 치든지 또 교육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선생님이 왼쪽에서 치고 아이가 오른쪽에서 치는 동화를 소재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이걸 피아노 연탄곡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다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곡도 정확히 2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프니스와 클로에라는 신화를 소재로 만든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곡 원래 발레 음악인데요. 지금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회용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케스트라에 예전에 근무를 할 때, 저희도 근무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케스트라에 있을 때 이 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앉아있으면 오늘은 또 무슨 곡을 할까? 그러면 이제 악보가 다 앞에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악보가 왔는데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들어본 곡이고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악보를 받았더니 악보가 이렇게 생겼어요.